지스쿨 지스쿨 모두 다 함께 지스쿨 합격 자신 있게. 안녕하세요. 네. 첫날이라 어색어색하죠? 네. 한두 번 와서 고생 좀 하시면은 적응될 겁니다. 네. 아무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강생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좋은 일 꼭 하나는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겠어요? 12월에 네, 아무튼 좋은 일 하나 생기시고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OT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의 계획서에 대략적으로는 올려드렸어요.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제 황창주 전공수학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등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수강생분들은. 그래서 요 등업 방법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등업글은 지우지 마시고 닉네임 변경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는 이제 개념 테스트, 과제, 종합 연습 문제 풀이라든가 각종 풀이들 그리고 수정사항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자료 2027 고란에 들어가셔서 해당 과목 란 누르시면 해석하기면 해석하, 정수로면 정수로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의할 거는 1차 시험 종료 후에는 등급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인쇄나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 테스트 진행을 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내용은 정의 정리 쓰는 거, 그리고 예제 변형 문제, 그리고 참거짓 문제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의 정리 쓰는 거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정확하게 가정, 결론 딱 정확하게 정의도 정확하게 쓰셔야지. 조금이라도 뭐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료 제공은 직강 수업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업로드 되고요. 인강생분들은 내강의실 살펴보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도 내강의실 그 다음날에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직강생분들은 이제 당일날 와서 또 시험을 보죠. 그래서 프린트로도 제공이 되고 그 후에 내강의실에도 자료로 제공이 된다. 그 말이고요. 마이페이지 디스쿨 사이트의 마이페이지 내강의실 학원 제공 보충 강의 여기 아무튼 여기 내강의실 들어가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은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되고요. 인강생분들은 스스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강생분들 9시 30분까지 수업조교에게 제출한 거에 한해서 채점을 해드리고요. 당일 채점에서 역시 내강의실 첨삭 게시판에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메일로 막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 이 지스쿨 사이트의 내강의실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직강생 전용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프리는 제 카페 올라간다고 했고요. 풀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제공을 합니다. 마지막 주차 개념 테스트도 제공은 하고 채점은 안 되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주차에 오면 1주차 내용을 테스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8주차에 오면 7주차 내용을 보는 거고. 그럼 8주차는 테스트를 안 하냐? 제공은 하겠다라는 거고 채점은 스스로 요거는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매주 제공이 됩니다. 역시 이제 직강 수업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내강의실에 업로드가 되겠고 풀이는 수업 자료 카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채점은 직강생분들은 단과생은 제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인강생분들은 1, 6월, 1, 8월 패키지 그렇게 분들만 제공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한 것만 채점이 되고요. 직강생분들은 직접 수업조교에게 제출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인강생분들은 스캔 잘 해서 지스쿨 사이트 첨삭 게시판에 올리면은 되겠고 특히 인강생분들은 제출할 때 아무래도 스캔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일단 기한 지난 거는 무조건 안 되고요. 이름 쓰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PDF 파일 하나의 PDF 딱
인쇄를 해서 풀어서 스캔해서 깔끔하게 스캔해서 올리면 되겠어요. 하나의 PDF 파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각양각색으로 뭐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명함 막 지고 막 파일 합쳐서 여러 개 올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깔끔하게 어디다 제출한다 생각하고 올리셔야 돼요. 그냥 알겠죠? 아무튼 요거 잘 지켜주시고요. 수요일 과제 우리가 이제 수토에 그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수요일 과제는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토요일 과제는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그렇게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직강생분들은 이제 단과생이 아닌 이상은 수토를 계속 오겠죠. 그래서 수요일 과제는 토요일 날 오셔서 제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기한은 저는 반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직강생 마지막 주차 과제는 채점을 요것도 해드려요. 그래서 내 강의실의 첨삭 게시판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된 거 풀어서 역시 스캔해서 올리시면 되겠어요. 직강생분들도 이때 스캔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인강생 제출 유의사항 아까 있었죠. 그거를 반드시 꼭 지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는 종합 문제하고 역대 기출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풀이는 이제 카페 제공이 되고요. 좀 더 뭐 추가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역대 기출 문제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사실 거의 다 해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서 따로 이제 또 제공을 하는 거고, 사실 조금 뭔가 했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기출들 모아서 드리니까 그것들을 쫙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요거는 채점은 없고요.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는 뭐 너무나 중요하죠. 예. 그래서 임용 뭐 물론 우리 개념 강의 할 때도 풀지만은 임용 시험 전 하반기 때 있죠. 7월 이후로. 그때 반드시 꼭 자기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제 이게 연도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전 거 기출 비슷한 게 또 막 나오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리마인드 테스트가 진행을 하죠. 이거 직인강생 1, 6월 1, 8월 패키지생 분들만 제공이 되겠고 총 3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날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테스트 내용은 우리 예제, 과제, 종합 연습 문제에서 변형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하는 취지는 이게 1, 2월 할 때 우리가 뭐 해석 정수하잖아요. 그때 뭐 잘 돼요. 오, 막 실력이 딱딱딱 해가지고 막 어느 정도 이제 문제도 좀 풀고 그래도 많이 개념도 다 기억나고 이러는데 한 4월, 5월 이쯤 가면은 정수는 막 기억이 안 나. 나 그때 이거 했었는데 기억이 좀 안 나고 막 해석학도 막 감도 좀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치말차 해가지고 요때 4월, 5월, 6월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런 취지고 어쨌든 그래서 간간히 좀 복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테스트 범위는 이제 이렇게 누적이 돼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재료가 아니고 자료 제공은 테스트 당일 오전 10시까지 그 하루에 이루어져요. 당일에 오전 10시에 업로드를 제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이제 풀어서 당일 오후 6시까지 제출을 딱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것만 이제 뭐 채점을 해드리고요. 직강생, 인강생분들 풀이는 다음날 올라가고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직강생분들은 수업 후에 하시면 되겠고 혹은 카페에다 해도 됩니다. 인강생분들은 카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수강하는 과목 그리고 수업 관련 내용에 한해서 질문 가능합니다. 질문 기한들은 요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각각 뭐 듣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기한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단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각 과목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요 기한까지 질문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료, 판서 노트 이제 수업하고 다음 날에 제공이 되겠죠. 그렇죠? 필기한 거 그거 제공이 되고 서브 노트는 이제 우리 수업 보조 노트예요. 그래서 그거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직강생분들은 복습용 인강이 또 좀 제공이 됩니다. 0.3배수로 제공이 되니까 혹시나 뭐 좀 놓친 부분이라든가 살짝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유의사항은 스스로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강 시간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정수로 말고 이제 다음 주 해석학 시간에는 9시까지 오셔서 개념 테스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뭐 75분씩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반, 쉬는 시간은 15분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교시는 이제 살짝 유도리 있게 진행이 되고요. 1시간 정도 잡아놨고, 거의 매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시간이 언제 되느냐, 그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스터디 하실 분 하시면 되고, 자습하고 싶으신 분은 자습하시면 되겠고. 모든 과목 1주차는 9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2주차부터는 개념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9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터디 및 자습은 9시까지 강의실에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스터디는 이제 단과생을 제외한 모든 직강생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매번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단과생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2교시 끝나고죠. 그때까지는 수업 조교 쌤에게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열심히 하실 분들만 지원을 하세요. 서로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복습 이나 증명의 공부 정도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 말씀드리면은 정의 정리는 당연히 뭐 이해를 하셔야겠고, 이게 무슨 의미고, 그렇죠? 왜 나온 거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며, 이런 걸 당연히 이해를 해야겠죠. 이런 거구나.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정확하게 보지 않고 쓸 수 있을 정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정리는 이게 이제 문제를 풀려면은 정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정리를 끌어다 쓰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나 과제, 요거는 해설 없이 스스로 생각해서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겠어요. 그냥 기억해가지고 푼다기보다는 좀 뭐 한 텀을 두고, 며칠 텀을 두고 다시 내가 내 스스로 재구성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야 하겠어요. 내 말로, 내 용어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겠어요. 거기까지 하면 뭐 된 거죠.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증명 공부 정도는 그 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쭉 길게 써놨습니다. 그거,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임용시험 정보도 있고요, 뒤에. 그 다음에 수학 기호 혹시나 몰라서 그것도 실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형대수입니다. 이번 과목은 OT는 생략이에요. 우리 해석학 시작하기 전에 했었죠. 그래서 처음 지금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시거나 뭐 늦게 등록하신 분들은 그 해석학 강의 시작 전에 진행한 2027 대비 OT 강의, 요거 꼭 한 번은 보시길 바랍니다. 선형대수학 1주차 강의 맨 앞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1주차 강의 맨 위에 업로드가 될 거고, 카페 등업 신청, 뭐 과제 제출 관련, 질문 관련, 기타 등등 그런 것들 설명을 했습니다. 선형대수학 우리 최근 10년간 단원별 출제 경향 정리를 해드렸고요. 한번 이렇게 뭐가 나왔나, 어떤 것들이 주로 나왔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글씨가 좀 작아요. 제가 여기 한 곳에 넣느라고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형대수학이니까 행렬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선형변환, 요거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고유값 대각화. 이 각 과목마다 중요한 소재는 그 과목에만 나오는 거. 일 확률이 매우 높다. 고유값 대각화 이런 것들은 물론 이게 이제 선형대수가 미분기하에도 쓰이니까 미분기하에서도 그런 말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여기가 메인이죠. 그렇죠? 선형대수학에서 주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만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많이 낼 확률이 높아요. 이쪽을 물어보면 뭐 앞쪽을 거의 다 같이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10년간 보면은 여기서 거의 다 출제가 많이 됐다. 그럼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가 중요하니까 또 여기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항상 시험은
예기치 못하게 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어디서 나올다라는 걸 너무 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맞죠. 선형 변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냈어요. 그렇게 선형 변환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요번 해도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선형 변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적 공간도 사실 여기 내고 거의 안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규직교 기저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내적 공간을 직접적으로 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따라서 이 내적 공간도 지금 출제 가능성이 좀 다분히 높다라는 거. 뭐 어쨌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과목의 특징 및 공부 방향 보면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은 우리 행렬이 나오게 되죠. 행렬을 공부를 해가지고 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립 1차 방정식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연립 1차 방정식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풀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벡터 공간 위에 선형 변환을 정의를 합니다. 그 선형 변환을 또 행렬로 표현을 해요. 그것을 표현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복잡한 대상, 선형적 구조를 갖지 않는 그런 복잡한 대상을 선형적 구조로 이해하고 또 계산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미분기하, 미분기하에서 특히 뭐 곡선도 그렇지만 공면이 일반적으로 굽어져 있죠. 선형적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 선형적이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대상을 우리가 선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접평면 이런 것들로 접평면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얘가 얼마나 멀어 그런 걸로 이제 곡률이라는 게 탄생하고 막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미분기하를 분석하는데 선형대수학이 쓰인다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선형대수학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쓰이죠. 현대대수에서 우리 체 쪽에서 많이 쓰이고 미분기하에서 곡면 쪽에 많이 쓰이고 이산수학에서 그래프, 행렬도 나오게 되죠. 행렬과 그래프. 그래서 되게 여러 과목에 기반이 되는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선형대수학을 처음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벡터 초반에는 괜찮은데 이제 벡터 공간이 등장하면 할 때부터 약간 내용이 이제 좀 추상적으로 돼요. 공리 10가지를 만족하는 그런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이 어렵다라는 거는 보통 추상화가 돼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현대대수학, 위상수학 이거는 저게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대대수학은 사실 추상대수학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상화되면 어렵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 살짝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선형대수가. 그래서 할만하다. 충분히 할만하다. 그래서 말했던 대로 내용과 문제 수준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비교적 평이 한 편입니다.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할만하고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제 고난도 응용이라던가 뭐 고난도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복합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의 정리 예제 중심으로 기본기 탄탄하게 다지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주차 1장부터 3장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선형대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러면 1장 가보죠. 1.1 연립 1차 방정식.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형대수학의 연립 1차 방정식을 잘 풀어내는 것. 그렇죠? 근데 그것을 뭘 이용해서 풀 거다? 행렬을 이용해서 풀 거다라는 거죠. 연립 1차 방정식 여러분 몇 개 나오면은 뭐 몇 개가 안 나오면은 괜찮지만은 뭐 한 3개, 4개 이렇게 가면은 사실 연립해서 풀기가 매우 힘들게 느껴지죠. 그렇죠? 컴퓨터는 빨리 하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렬화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건가. 자, 일단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미지수 xi들에 관한 1차 혹은 선형 1차
혹은 선형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요런 꼴이라는 거죠. 요런 변수 미지수에다가 뭐 기껏해야 상수배 정도 하고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든 식 정도. 맞죠? 요런 것을 1차 방정식, 선형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죠? 특히 이제 뭐는 B 이렇게 되는데 이쪽 부분이 0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호모지니우스라는 말을 붙여요. 동차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동차 1차 방정식 혹은 동차 선형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미지수 xi에 관한 1차 방정식의 모임. 이제 1차 방정식, 아까 같은 것들이 이제 1차 방정식이고, 그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리가 이제 목적이 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을, 요걸 같이 동시에 생각하는 요 방정식을 연립 1차 방정식 혹은 연립 선형 방정식이라고 하고,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bi들이 모두 다 0이다. 그러면 앞에다 뭘 붙인다? 동차라는 말을 붙인다. 라는 거. 어, 연립 1차 방정식의 미지수 xi에 관해서 뭐 어떤 수를 넣었어요. si들. 요거 대신에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했더니 그 방정식을 다 만족했네. 그러면 이제 해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si들 이렇게 된 거를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항상 이제 뭘 해를 갖겠어요? 0, 0, 0, 0 넣으면 만족하겠죠. 왜냐면 bi들이 다 0이니까 xi들 다 0으로 넣으면 일단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차 어쩌고 얘네들은 무조건 0, 0, 0, 0 모두 0이네. 그거를 무조건 갖는 거죠. 해가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명해라고 해요. 너무 자명하게 해를 가지니까 자명해니까.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전체 집합을 당연히 이제 해집합, 솔루션 셋, 해집합이라고 하고 표현은 다르나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의 표현은 다르나 풀었더니 해가 같아요. 해집합이 같은 집합이 나올 수 있죠. 표현이 좀 다를 수 어떤 거는 방정식에 무슨 상수배가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2가 곱해져 있고. 그럼 그렇죠? 그렇게 동일한 해집합을 가지는 두 연립 1차 방정식을 동치라고 합니다. 표현은 다르나 어차피 해집합이 같은 거 이퀴밸런트하다. 동치다. 자, 그럼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았는데요. 연립 1차 방정식을 어쨌든 여러분이 풀었을 때의 결과는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 뭐냐면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의 해를 갖거나 아니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 세 가지 결론밖에는 안 나와야 돼요. 다른 결론이 나오면은 안 된다. 해가 한 10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해가 한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될 수 없으므로.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밖에는 안 되고 요거 증명은 우리 뒤에 가서 예제 1.2.2 여기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상황을 볼게요. 왜 이런 경우가밖에 안 나오는지. 자, 우리 친숙한 R2 좌표 평면이 있고 R3 좌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R2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미지수를 가져 x, y 갖고 뭐 ax 플러스 by는 c 이런 꼴이겠죠. 그런 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ax 플러스 by는 c 이런 거는 기하적으로 R2에서 뭐냐면 직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개의 직선을 갖고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고 해라는 거는 뭐겠어요? 둘 다 만족하는 거. 바로 교점이겠죠. 그렇죠? 교점의 개수가 결국엔 해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어떤 점이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이 방정식 만족하는 점이고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점이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 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결국에는 해랑 대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놓일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어떤 경우가 있냐는 거지.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완전히 포개어지거나 일치하거나라는 거지. 이거 세 가지 경우 말고는 될 수 없다라는 거. 근본적인 이유는 선형이니까. 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휘어서 내가 얘랑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못 휘어요. 선형 대수하기. 알겠죠? 그래서 1차 선형. 그게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밖에는 안 되고. 그다음에 R3에서는 세 개의 미지수, X, Y, Z 세 개의 미지수를 갖는 세 개의 방정식.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는 d 이런 꼴인 거죠. 그런 거 세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꼴이 기하적으로 어떤 애다? 평면이죠. 그렇죠? 그럼 세 개의 평면 갖고 논의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럼 교점이 어떻게 나올까? 그런 거. 자, 요거는 뭐 다 평행한 거. 요거는 뭐 만나긴 만나는데 세 개 동시에 만나는 점이 우린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해가 될 거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예. 얘도. 잠깐만요. 뭐야? 이게 뭐야? 얘는 아닌데? 이거 뭐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죄송해요. 얘는 이거 만나죠. 잠깐만요. 요렇게 네 개가 요렇게 네 개네. 누가 바꿔놨어요? 자, 이상하네. 아무튼 요것도 한 점에서 만나진 않죠. 아니, 이거 뭐 세 개 동시에 만나지 않죠. 얘는 이제 두 개가 포개지고 하나는 이제 평행한 거예요. 어쨌든 세 개 동시에 만나지 않는다. 요게 무슨 케이스다? 해가 없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뭘까요? 요게 바로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지. 그러니까 이제 해가 유일해가 되는 거예요. 유일해 갖는 케이스. 그 다음에 요거 다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지. 맞죠? 예, 무수히 많은 점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세 개는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 그 책에는 맨 윗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 맨 앞에 거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경우밖에는 안 나온다라는 거. 일단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행렬화 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풀려고 한다라는 거. 일단 먼저 행렬. 알고는 있죠.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들을 쫙 배열한 거. 그것을 행렬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성분에다가 인덱스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인덱스를 하나, 1, 2, 3, 4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1, 1, 1, 2, 1n 이런 식으로 붙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는 몇 번째 가로줄이냐.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몇 번째 세로줄이냐. 그것을 지칭을 해야 되니까 가로 세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숫자 두 개를 인덱스를 붙이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행렬 이렇게 나타내고 매번 행렬을 나타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진행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IJ 성분이 AIJ 이렇게 됐고 크기 알려주면 되겠죠. 근데 뭐 논의하는 크기도 다 알고 있어요. 뭐 3 곱하기 4, 다 지금 3 곱하기 3으로 논의하고 있어. 그럼 굳이 다 행렬 여기에다가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계속 쓰면 또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뭐 가로가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행렬은 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도 나타내고. 그래서 표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이때 행렬을 구성하는 각 상수, 그 숫자들을 행렬의 성분, 엔트리, 성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번째 가로줄 있죠. i번째 가로줄만 쏙 떼온 거. 그것을 i번째 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1행, 2행, i행, m행.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세로줄을 떼올 수도 있겠죠. 세로줄을 떼온 건 이제 A의 J열, J번째 열 떼오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행을 떼오게 되면은 어디가 고정되고 어디가 변하겠어요? i행을 떼왔으니까 맨 앞에 있는 i가 다 똑같고 뒤에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겠죠. 열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J열을 떼왔어요. 그러면 뒤에 J라는 것이 고정이 되고 앞에 행들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앞에 숫자들이 늘어나겠죠. 됐고. 그리고 참고로 요거 있죠. 요것을 우리가 사실은 얘를 뭘로도 좀 여길 수가 있냐면은 순서상으로도 좀 여길 수가 있죠. 순서대로 이렇게 좀 배치가 된 거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컴마 찍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순서상이고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원소로 볼 수 있냐면 Rn 곱집합 Rn에 있는 원소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행벡터라는 말도 같이 그냥 혼용해서 써요. 행벡터.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하나씩 쭉 순서대로 배치가 된 거니까. 근데 M개가 배열이 됐죠. 그래서 Rm에 있는 원소로도 볼 수 있고 얘는 그 행렬의 제2번째 열벡터, 열벡터다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벡터라는 말도 같이 혼용해서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m개의 행 그리고 n개의 열을 가지면 A의 크기, 사이즈가 m 곱하기 n인 행열 또는 간단히 m 곱하기 n 행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3개의 행을 갖고 있고 2개의 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크기가 3 곱하기 2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3 곱하기 2 행열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두 개 같을 수도 있어요.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 그것을 그럼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n차 정방행렬 혹은 n차 정사각행렬이라는 말을 한다. 스퀘어 매트릭스. 그리고 n차 정방행렬에서 이제 정사각이니까 대각선이라는 말을 정의가 됩니다. 대각선. 그렇죠? 대각 성분이 생기죠. 이렇게. 정사각이니까 이렇게 대각. 이게 직사각이면은 대각이 뭐 이거예요? 아니죠. 이런 그럼 성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면 대각이라는 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n차 정방행렬에서 대각선상에 놓인 성분을 메인 다이아고널 엔트리 해서 주 대각 성분이라고 한다라는 거. 됐죠?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행렬을 먼저 알았고요. 행렬을 이용해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n개의 미지수 그리고 m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행렬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개수들 있죠. 여기 xi들에 있는 개수들을 차례대로 쭉 갖고 옵니다. 그렇게 만든 거 A. 얘를 말 그대로 개수 행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지수 이렇게 차례대로 세로로 쭉 놓은 거 X. 예. 행렬이죠. 근데 뭐 벡터로도 볼 수 있고 뭐 어쨌든 n 곱하기 1 행렬이고 얘는 m 곱하기 1이에요. 사이즈 다릅니다. xi는 몇 개 있고 n개 있고 bi들은 m개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b를 또 이렇게 행렬화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타내진다? 이걸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AX는 B.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행렬화 표현이 어때요? 훨씬 낫죠. 간단해지고 우리는 그러면은 뭐다? 행렬을 다룰 줄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그걸로 이제 얘를 풀자 이거지. 아직 근데 사실 엄밀하게 행렬 곱은 정의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거 정도는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갈게요. 우리 행렬 곱할 줄 알죠? AX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해서 각각 끼리 곱해서 더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얘가 된다라는 거. 나머지 또 여기서 이렇게 차례차례 딱딱딱딱 성분끼리 곱해서 얘가 된다라는 의미죠. AX는 B. 그렇죠? 자, A를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 행렬이라고 하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행렬에다가 맨 오른쪽에 B를 첨가를 해요. B 행렬. 요렇게. 여기까지가 A인데 B를 여기 마지막에 첨가를 합니다. 요거를 말 그대로 첨가 행렬이라고 해요. 우리가 또 첨가 행렬도 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정의를 일단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행렬로 우리가 나타내 봤고요. 그러면 오케이, 행렬로 나타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낼 거냐? 이제 행렬을 조작을 할 거예요. 행렬을 어떤 꼴로 바꿔서 그것을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떤 꼴로 바꿀 거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꼴이 있다. 기하행사다리꼴하고 행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기하행사다리꼴하고 행사다리꼴. 자, 먼저 기하행사다리꼴은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성분이 모두 0인 행이 존재를 하면 그 행은 행렬의 맨 아래 위치한다. 0행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모든 성분이 0으로 이루어진 행. 그렇죠? 그거는 맨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0행이 두 개면요. 그러니까 밑에다 차곡차곡 쌓아야지. 예, 그렇게 맨 밑에다가 어쨌든 위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행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0이 아닌 성분은 반드시 1이어야 한다라는 거. 모두 다 0이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0이 아닌 애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면은 걔는 성분이 뭐여야 된다? 처음에 1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0, 0, 0, 2, 3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가 1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리딩 엔트리, 그래서 선행 성분이라고 한다. 혹은 선행 성분 1. 책마다 조금 정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은 선행 성분 이러면은 그 선행 성분 1을 나타내는 거고, 선행 성분이면은 굳이 뭐 1을 필요 있느냐, 맨 앞에 있는 2를 선행 성분이라고 하자면 이런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막 다릅니다. 또 선행 1 이런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어쨌든 선행 성분을 선행 성분 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i행하고 i 플러스 1행
모두의 선행 성분이 존재를 하면, 그러니까 뭐 2행에 선행 성분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3행에도 선행 성분 1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놓여야 된다? 그 다음 번째 행에서의 그 선행 성분은 이 전 행의 선행 성분보다 오른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앞에 행이 그 선행 성분이 여기에 1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행의 선행 성분 1이 있는데 그게 여기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이쪽 아니면 이쪽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른쪽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아래까지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행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열에 대해서 선행 성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분은 0이다. 자, 선행 성분이 예를 들어 여기 1이 있었어요. 어떤 행에서. 그러면은 어, 여기 뭐 이렇게 행들이 쭉 있어요. 그 위에서 다른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다 0이어야 된다는. 선행 성분 1, 여기 1행에 선행 성분 1이 많이 딱 여기 있었어요. 여기 다 0이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거까지 다 지켜주면 다 뭐다 이제 기약행 사다리꼴이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4번 조건까지는 빼자. 4번은 좀 심했다. 요거 빼면 1, 2, 3 만족하는 거. 그것을 이제 행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기약행 행사다리꼴 다 뭔지 알았고요. 한번 우리가 판별을 해봅시다. 자, 1번. 요거는 기약행 사다리꼴인지 행사다리꼴인지 혹은 뭐 아닐 수도 있죠. 아예 둘 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꼴이 될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뭐예요? 영행이 존재하면 맨 밑에 있어야 되는데 영행은 없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그거 만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행에서 0이 아닌 숫자로 시작하는 그 성분은 다 1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행 성분 1끼리가 있으면은 얘 밑에 바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오른쪽에 다 있어야 되죠. 어떤 행이든 어떤 행 인접한 두 개 행을 잡았을 때 다 똑같이 그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단식이 나오게 되겠죠. 맞죠? 지금 딱. 그래서 1, 2, 3을 다 만족을 한다라는 거. 근데 4번 만족합니까? 선행 성분 1이 포함된 나머지 열 성분에는 다 0이어야 되는데 요거가 방해를 하고 있죠. 이 두 개 때문에 뭐를 만족 안 한다? 4번을 만족을 안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떤 꼴이다? 행사다리꼴 행렬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영행, 얘는 두 개나 있네요. 근데 밑에다 차곡 쌓았어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2번, 리딩 엔트리. 선행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로 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위치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행이. 그리고 또 선행 성분이 포함된 나머지 열 성분이 다 0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는 기약행 사다리꼴. 자, 그 다음에 얘는요. 3번은 영행이 여기 이게 두 번째 들어갔죠. 안 됩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어야지. 그래서 1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얘는요. 영행은 일단 없어요. 그러나 선행 성분이 지금 0이 아닌 선행 성분이 있는데 요게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요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5번은요. 영행 없고요. 그다음에 선행 성분 다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충돌이 나죠. 요렇게 바로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이 다음 행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해야 되지. 그렇죠? 따라서 요 부분에서 3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얘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 6번. 얘는요. 영행 없고 리딩 엔트리 선행 성분 1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위치도 좋고요. 1 나머지 다 뭐 0이죠. 나머지 성분. 따라서 기약행 사다리꼴이다. 그다음에 7번. 얘는요. 영행열이거든요. 이거는요. 뭘까요? 모두 영행이 존재하면 맨 아래 위치한다. 네, 차곡차곡 어쨌든 쌓았어요. 다 영행이라서. 그다음에 각 행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성분이 0이 아닌 성분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만족한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있어야 그게 또 뭐 계단식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그것도 그럼 없으니까 만족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답은도 마찬가지. 선행 성분이 있어야 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기약행 사다리꼴이다라는 거. 됐죠? 근데 뭐 우리가 기약행 사다리꼴 논의하는데 뭐 영행열을 논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러면 자,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화 시켜서 행렬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행렬을 우리가 뭘로 바꿀 거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기하행사다리꼴 혹은 행사다리꼴로 바꿀 건데 그럼 기하행사다리꼴, 행사다리꼴이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연산은 뭐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해서 바꿀 거냐? 그게 바로 기본행 연산이다라는 거. 자, 기본행 연산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첫 번째는 행을 바꿔요. I행하고 J행을 바꾼다. 1행하고 뭐 3행 바꿀 거야. 그런 거 기본행 연산 한번 시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는 I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 K를 곱한다라는 거. 2행에다가 뭐 3을 곱할 거야. 이런 거. 기호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행을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말을 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I행에다가 K배를 해서 J행에다가 더해요. 다른 행에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 세 개가 바로 기본행 연산이다라는 거. 로우 오퍼레이션. 자, 행렬 A가 있는데 기본행 연산을 시행해요. 뭐 한 번 시행하던 몇 번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시행을 해서 얻어진 행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B. 그 행렬 B하고는 뭐라고 얘기 표현하냐면 A와 B는 행동치다. 로우 이퀴밸런트하다.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해서 바뀌어진 행렬이죠. 걔네들은 뭐다? 다 행동치입니다. 왜 이런 말을 붙일까요? 왜 행동치라는 말을 표현을 썼을까? 자, 기본행 연산. 사실 봤는데 이게 어색한 연산입니까? 이상한 연산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연산이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풀려고 노력할 때 하는 연산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해집합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꾸 바꿔가는 거지, 간단하게. 바꾸려고 이런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연산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해집합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그러니까 동치인 거지. 근데 행연산을 시행해서 동치가 됐으니까 행동치다. 이렇게 로우 이퀴밸런트하다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은 기본 열연산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다 열로 바꾸면 됩니다. 행이라는 말을 다 열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기본 열연산 그렇게 되고요. 기본 열연산을 시행해서 얻어지는 뭐 열동치 그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이제 형식적으로 그냥 갖다 쓴 말이고 우리가 열 이렇게 바꿔가지고는 해집합이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할 거는 뭐다? 웬만해서 기본행 연산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 열연산은 정의는 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자주 사용할 그런 애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정리 있습니다. 첨가행렬이 행동치인 두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집합은 같다. 자명하겠어요. 그렇죠? 아까 그런 연산들은 해집합을 바꾸지 않으니까 요거 자명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연립일 행렬을 우리가 기본 행사다리꼴 아니면 기하행사다리꼴 그런 꼴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이름까지 붙여요. 이름까지 붙여요. 연립일차 방정식의 첨가행렬이죠. 그래서 행사다리꼴로 변형시켜서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가우스 소거법. 그다음에 기하행사다리꼴. 자, 행사다리꼴로 바꾸는 거는 가우스 소거법. 기하행사다리꼴로 바꾸는 거는 가우스 요르단 혹은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라고 한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용어 말 자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뭐야?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 가우스 소거법 어디서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그렇죠? 용어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행, 기하행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잖아. 그러니까 요게 더 길어요. 그렇죠? 그럼 안 헷갈리겠죠? 됐어요. 얘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참고. 행렬의 기하행사다리 꼴은 유일합니다. 순서는 좀 바꿀 수 있어요. 누구는 어떤 행에다가 몇 배 하고 또 뭐 다른 행에다가 막 하고 어떤 거는 다른 행을 먼저 막 연산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연산 순서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딱딱딱딱 만들어내서 기하행 사다리꼴을 만들 거잖아요. 어쨌든 기본행 연산을 시작해서 그러면은 만들어진 꼴은 같다는 거야. 결국에 만들어진 꼴. 그래서 기하행 사다리꼴은 유일합니다. 근데 이제 행사다리꼴은 유일할 필요가 없겠죠. 누구는 행사다리꼴 형태만 나오면 그냥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 조금 더 진행을 해볼 수도 있죠. 뭐 위에 있는 0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사다리꼴은 유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행사다리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냐면 행렬의 모든 행사다리꼴은 성분이 모두 0인 행의 개수. 0행. 그래도 0행인 거는 개수는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선행 성분 1도 항상 같은 위치에 위치한다. 요거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른 거가 뭐 같다라든지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알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한번 또 시행을 해봅시다. 자, 가우스 소거법 이용을 해가지고 연립일차분 정식의 해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우스 소거법이니까 이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어떤 꼴로 바꿔야 되는 거야? 행사다리 꼴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는 다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할게요. 이게 하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럼 첨가 행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3, 0,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죠. 자,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죠.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일단은 1행을 좀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는데 1행의 맨 앞에 선행성분 1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괜찮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만약에 2 이런 식으로 시작돼 있으면 2를 다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하는 기본행 연산을 시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괜찮다. 자, 그러면 이제 1행은 됐고요. 그 다음에 2행, 3행이 문제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1로 시작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1이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냥. 그러면은 1행에 마이너스 2배, 2배를 해서 그것을 2행에다 더해주면 일단 여기를 없앨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바뀌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배? 마이너스 3배, 1행에다 마이너스 3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R1, 1행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서 R2에다가 더한다. 그 다음에 R1에 마이너스 3배를 해서 R3에 더한다. 요거 두 번을 동시에 시행을 하자라는 거. 그러면은 1, 2, 3, 9 이렇게 되고 0,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8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 해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쪽은 다 0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리딩 엔트리, 선행 성분이 1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5로 전체를 나눠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1로 다 앞에 1로 만들어 줄게요. 따라서 1로 만들지 말고 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1로 만드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닌데 1로 만들려면은 자, 몇으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그 다음 과정 계속 진행을 하기가 번잡스러워진다라는 거. 그냥 공통 인수만 없애자. 그래서 어차피 여기가 그러면 1로 살 거니까 배수해서 없애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불가피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하게 이 분수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2행에다가. 그러면 3행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겠다라는 거지. 그냥 공통 인수 2만 없애주자라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러면 1, 2, 3, 9 이렇게 되고 0, 1, 1, 2 그다음에 0, 3, 5, 1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행에서 여기 앞에 1로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어차피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아까 했던 거를 주사하게 하면 되는데 이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한테 더해주면 되겠죠. 이 행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3행에 더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자, 나머지는 변화가 없고요. 1, 2, 3, 9, 그 다음에 0, 1, 1, 2 이렇게 됐고 0, 0, 마이너스 3배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3배.
그러면 2죠. 마이너스 6이니까 6 이렇게 되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또 세 번째 행만 신경 쓰면 되죠. 여기 다 0 만들었고 0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기가 또 1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딱 이제 2로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한다. 3행에다가 1, 2, 3, 9, 0, 1, 1, 2, 0, 1, 1, 3 아니 0, 0, 1,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행사다리꼴 됐습니까? 됐죠. 그렇죠? 행사다리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진행하면 기하행사다리꼴로 만들면 비슷한데 이제 여기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왔으면 얘네들이 다 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누구부터? 얘부터 일단 0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 일단 이거 없어지죠. 그래서 요것만 살게 돼요. 또 마이너스 몇 배 몇 배 해서 또 없으면 여기가 0000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하행사다리꼴로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행사다리꼴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되겠고, 자 그러면 요 행사다리꼴로 이제 구했고, 요거를 다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자라는 거.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9, y 플러스 g는 2, g는 3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g는 3이 나왔고요. y는 뭡니까? 2-g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는 9-2y 마이너스 3z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다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z에다가 3 이렇게 되면은 x는 2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사다리꼴로 바꿔서 풀어보는 가우스 소거법 한번 해본 거고, 또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방정식 4개 나와 있고 미지수는 6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행렬 사이즈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요거 또 이제 첨가행렬로 나타내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은 서브노트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과만 쓸게요. 자, 진행을 해서 서브노트 참고하시면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130, 420, 그 다음에 00, 12, 000, 00, 1,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은 0행. 그래서 기하행사다리꼴로 바꾸게 되면 이제 요런 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연립 1차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 주면 마지막 행은 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에서 대응하는 연립 1차 방정식 꼴은 뭐예요? 누가? 여섯 번째 미지수가 뭐다? 3분의 1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거랑 대응이 되고, 요 이행하고 대응하는 거는 x3, 2x4 요것이 0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1행하고 대응하는 거는 x1, 3x2, 4x4, 2x5가 0이다.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면 x6은 구했고,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딱 어떤 한 쌍이다 그렇게 정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하나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x4를 내가 매개 변수로 하겠다. 그럼 x3을 x4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또 x1을 얘네들을 또 매개 변수화 시켜야겠어요. 그래서 x1을 또 매개 변수로 나타내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운 애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x4, 그러니까 x2, 4, 5 얘네들을 자유롭게 변수로 두자 이거지.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정해지는 거니까 얘는 뭐 3분의 1로 정해졌지만, 그래서 x2를 r, 그 다음에 x4를 s, 그 다음에 x5를 t. 여기서 이제 r, s, t는 뭐 임의 실수, 모든 실수 다 가능한 거죠. 요거라고 하면
이거를 하면 자 이제 해집합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x1, 2, 3, 4, 5, 6, 6개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얘를 지금 매개 변수화 시켜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럼 x1은 뭐예요? 요거 다 RST 넣어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 x2는 R이죠. x3는 요거 넘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S, x4는 S, x5t, x6은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해집합, 얘네들이 요게 해죠. 해가 뭐다? 바로 요런 애들이다. RST는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뭘 잡아도 되는 거지. RST가 그러니까 해가 이제 무수히 많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해를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 볼게요. 요거를 자 RST 각각 있는 걸 뽑아 볼게요. 공통적으로 있는 애들을. 그러면은 R이 있는 애 뭡니까? 마이너스 3, 1, 0, 0, 0,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R로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 그럼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0, 0 요거 S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 0, 0, 0, 1, 0 요게 T 그리고 RST가 없는 애 아무것도 없는 애 있죠. 3분의 1, 0, 0, 0 해서 다 3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 앞에 해 있죠. 요만큼 RST 들어가 있는 애. 요거를 무슨 애라 그러냐면 동차해라고 해요. 동차해. 자, 지금 쟤는 무슨 방정식이에요? 연립일차 방정식인데 오른쪽 Bi들 쪽이 0이 아니에요. 모두가 0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0은 아니니까. 따라서 동차 연립일차 방정식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이 다 0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까? 여기가 바뀌었을까? 아니요. 여기는 다 똑같이 했을 거예요. 여기가 바뀌었겠죠. 뭘로? 다 0이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도 다 0으로. 그러면은 동차를 빼면 이렇게 해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차해다. 라는 거. 얘는 연립일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일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특수한 해, particular solution 해서 특수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동차해하고 특수해 지금 합친 꼴로 어떻게 보면 나타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얘를 general solution, 일반해 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트 첫 번째로 지금 변수가 몇 개냐면 미지수가 6개입니다. 거기에서 선행 성분 1, 걔랑 대응하는 애 지금 선행 성분 1 요거랑 대응하는 애가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그거거든요. x1, x3, x6 얘를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선도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성분 1하고 대응하는 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 누구예요? x2, x4, x5 요거죠. 얘는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자유 변수라고 해요. 자, 왜 이런 말이 붙었는지 알겠죠? 말 그대로 x2, 4, 5는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그렇죠? 이렇게 자유 변수로 매개 변수로 우리가 둘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1 대응하는 거. 1 땅 대응하는 바로 x1, x3, x6. 그렇죠? 요런 것들만 나머지 애들이 자유 변수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선행 성분 1하고 대응하니까 이제 선도 변수라는 말을 붙여주고 나머지 다른 변수들은 자유로우니까 매개 변수로 되니까 자유 변수 혹은 매개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선도 변수 하고 자유 변수. 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선도 변수의 개수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변수의 개수.
답지에는 적는 표현은 굳이 좋진 않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르단 소거법 적용하는 거 해봤고요. 자, 간단한 정리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정리면 보면 n개의 미지수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때, 변수의 개수가 몇 개다? n개예요. 변수의 개수가 n개. 그렇게 되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존재를 할 때 가정. 첨가행렬의 기하행사다리꼴이 알개의 선행성분 1을 가지며 선행성분 1이 알개래요. 그러면 해집합은 몇 개의 자유변수를 갖는다? 그 차 n- 알개의 자유변수를 갖는다. 요거예요. 이유는 뭐 간단하죠. 자, 자유변수의 개수는 아까 앞에서 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변수의 개수에서 뭘 빼면 되겠어요? 선도 변수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선도 변수의 개수라는 것이 사실은 뭐의 개수랑 같아요? 선행성분 1의 개수랑 같은 것이지. 그렇죠? 그걸로 얘가 정의가 된 거니까. 그래서 선행성분 1, 그거의 개수랑 같다. 근데 얘가 지금 n, 얘가 지금 r 이렇게 되는 거니까 n-r개 자유변수를 갖는다. 됐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할 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데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이 정리를 항상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는 거지. 동차는 무조건 해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명해 무조건 가지니까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바로 첫 줄의 조건을 만족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또 따라오는 정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역시 존재할 때 그럼 또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은 또 해당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동적으로.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더 크면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바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케이스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한번 보여보죠. 방정식의 개수. 지금 조건이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 뭐 미지수, 변수 다 같은 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의 개수는 자 우리가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은 방정식의 개수 그거는 그 행렬로 봤을 때 그 개수 행렬 있죠 A. 개수 행렬에 뭐의 개수가 같겠어요? 당연히 행의 개수하고 같겠지, 그쵸? 그래서 개수 행렬의 행의 개수랑 같다. 그러면 자 선행성분 1 있죠? 선행성분 1의 개수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선행성분 1이 그 행렬의 행의 개수보단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죠. 행마다 기껏 나와봤자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겠죠. 자, 미지수의 개수, 변수의 개수. 요거 우리 n이라고 두고 선행성분 1의 개수. 요거 우리 r이라고 둔다면은 바로 위에 정리에 의해 가지고 n-r이 뭐가 된다? 자유변수의 개수가 된다. 맞죠? 근데 지금 누가 더 크다? n이 더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1 이상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유변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지. 그 매개 변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는 자동적으로 무수히 많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답안지에 이렇게 쓰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한문 쓰는 거 아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내 이름도 한문으로 쓰는 거 까먹었어요, 거의. 네. 쓸 일이 겨우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 한문으로 생각하면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군대에서 너 한문 그 이름 뭐냐? 그래서
황은 누를 황. 그 다음에 풀을 창. 구슬주. 뭐야? 누른 뭐 똥 묻은 푸른 구슬? 이렇게 해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었어. 네, 괜히 했네요. 자, 봅시다. 자, 예제 볼게요.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기 위한 실수 ABC의 조건을 구하고 해가 존재하기 위한 실수예요. 이때 연립 1차 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는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이제 판별을 하시오. 이랬어요. 해가 존재하기 위한 실수 ABC 조건을 구하고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ABC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유일한 해를 갖든지 무수히 많은 해를 갖든지 할 텐데 뭐냐? 그거를 구해봐라 라는 거. 자, 얘도 자 일단은 구하고 요거 1번 판별하시오. 2번. 행렬화 시켜보죠. 첨가 행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 1, 2 A 2, 0, 마이너스 1 B 4, 2, 3 C. 자, 그러면 기본행 연산 좀 시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1행은 둘게요. 1, 1, 2 A 두고 1행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가지고 2행에다 더하고 1행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해서 3행에다 더해주는 게 지금 좋겠습니다. 그러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C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본행 연산 또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이게 이미 여기 딱 같다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냥 바로 없애줄게요. 그냥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얘를 그냥 없애줘 봅시다. 일단 이쪽을. 그러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B 마이너스 2A 그리고 0, 0, 0 되고 자 그럼 마이너스 1배 해서 얘한테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럼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뭐 행사다리꼴로 바꾸게 된다면 이제 뭐 마이너스 2로 뭐 나누고 뭐 그런 작업을 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얘가 선행 성분 1이 될 거라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맞죠?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해가 존재하기 위한 ABC의 조건이에요. 해 존재. 뭐가 만족이 돼야 됩니까? 해가 존재를 하려면 자, 여기가 지금 000이거든요. 그쵸? 0 곱하기 x, 0 곱하기 y, 0 곱하기 z는 이건데 뭐예요? 얘가 뭐가 아니면 0이 안 되면 x, y, z다가 사실 뭘 넣어도 뭐 해가 없겠죠.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되면 0이 돼줘야만 이제 만족이 되겠죠. 그쵸? x, y, z.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근데 나머지는 이제 풀 수가 있게 되지. 그쵸? 여기 1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선행 성분이 지금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사실 자유 변수가 몇 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까? 1개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Z를 뭐 T로 두자 이렇게 하면서 Y 나타내고 X도 나타내면 어쨌든 해가 무수히 많게 존재를 하겠죠. 따라서 중요한 건 여기다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C-B-2 얘가 0이 되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다. 자, 그리고 이때 유일한 해 무수히 많은 해 중에 뭐냐? 이미 말을 했죠. Z. 요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자유 변수, 매개 변수가 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1.1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했고, 뭐 어떻게 이제 풀겠구나. 기본행 연산들을 시행을 해서 두 형태꼴로 바꿔서 이제 풀어내는구나. 그런 건 이제 다 알았고, 이제 과정은 시스템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행렬을 연구를 해야겠어요. 이제 그걸 조작을 잘 하려면 그래서 이제 행렬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행렬의 상등, 같고 다름.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요 행렬의 크기가 일단은 같아야겠어요. 크기 같고 각 대응하는 성분들이 다 모두 같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행렬은 서로 같다. 뭐 하나라도 다르다. 크기가 다르든지 아니면 크기는 같지만 어떤 성분이 대응하는 성분이 하나라도 다르든지 그러면 다르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하고 상수배 하는 거. 두 행렬 A, B 있는데 더하거나 더할 때 이제 행렬의 크기가 같은 애들만 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대응하는 성분끼리 딱딱딱딱 더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행렬 더하는 거. 상수배는 그 모든 성분에다가 그 상수를 다 곱해주겠다라는 거. 그게 상수배. 됐죠? 그래서 충분히 뭐 어려운 연산이 아니고 다 납득이 가는 연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 그럼 뭐 행렬의 곱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되겠지. 각각 대응하는 성분끼리 딱딱딱딱딱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의를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복잡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A 어떻게 곱해요? A 있고 그다음에 B 있고 그러면 여기 뭐 CIJ 성분이라고 할게요. 요 성분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A의 I행, A의 I행, 그 다음에 B의 J열. 그것을 차례차례 딱딱딱딱딱딱딱 곱해서 더해야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선형 변환. 뒤에 선형 변환이 있는데 뭐 두 선형 변환 함수니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합성. 근데 우리가 선형 변환을 아까 말했지만은 어떻게 뭘로 나타낸다고요? 행렬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행렬 표현을 가져요. 그 행렬 표현. 그것이 그러면 S에 대한 행렬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T에 대한 행렬 표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들도 행렬인데 이건 행렬의 곱이에요. 요거는 합성이고. 그래서 선형 변환의 합성의 행렬 표현이 각각의 선형 변환의 행렬의 곱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거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게 이제 성립이 돼요. 합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논의를 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곱하기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잠용한 게 또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행렬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해요? 그 연립일차 방정식을 AX는 B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AX 이거 아까 딱 그 방식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곱하기를. 그래야 이렇게 나타내겠지. AX.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가 논의를 펼치는데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연립일차 방정식을 AX는 B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요 합성과 곱, 행렬의 곱이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행렬의 곱은요, 이제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조건이 뭐가 만족이 돼야 되냐면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때만 곱이 정의가 돼요. 다르면 정의할 수 없어. 곱할 수 없습니다. 행렬의 곱은. 그리고 그 결과는 뭐가 나와요? 이제 곱하면 이렇게 같으면 곱할 수 있고 그 곱하면 결과가 이제 m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결과는 m 곱하기 n 행렬로. 자,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이거 방금 말한 대로 요 a, b 곱한 거의 성분을 우리가 CIJ라고 한다면 그 CIJ는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앞에 A들은 행렬 A의 I번째 행이고 성분들이고 B는 요 B IJ들은 행렬 B의 제2번째 열들이죠. 그게 딱딱딱딱 끼리끼리 곱해져서 마치 내적하듯이 이거를 그냥 다시 눕힐게요. 그냥 마치 내적하듯이 우리 유클리드 내적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약간 내적으로 이제 곱을 정의를 해준다라는.
시그마 형태로 쓰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시그마 형태로 쓰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요거 Cij 번째 얘는 AIK, BKJ 그거 곱을 K는 1부터 P까지. 자, CIJ죠. CIJ 그러니까 AI 여기 BJ 이렇게 오고요. 가운데 K가 인덱스로 올라가요. 그 K가 1부터 몇 가지 P까지 아까 그 공통된 그 숫자 있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맞죠? 이거를 그냥 시그마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행렬의 곱도 이제 정의가 됐고,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을 이렇게 정의하는 바람에 이제 뭐가 보장을 못 받는다?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냥 이렇게 성분끼리 곱하는 걸로 했다면 어차피 실수들의 곱이니까 A, B 곱한 거나 BA나 이게 같을 거란 말이지. 자리 바꿔도 어차피 그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지. 네, 그래서 성립하지 않고 예로 1000 0100 요거 곱하게 되면은 0100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얘를 교환해서 자리를 바꿔서 곱하게 되면 00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같지 않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당연히 되지만 그냥 우리가 그 성분끼리 곱하는 걸로 했으니까 성분 안에서는 어차피 실수 더하니까 실수 더하기는 거는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이제 곱은 그렇지 않다. 곱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두 행렬의 곱이 있죠. 곱 나왔는데 이제 A, B 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A, B 있는데요. 요 B를 뒤에 있는 애를 열로 쪼개요. 이렇게 B1 이게 첫 숫자 아니면 첫 열 벡터들이에요. B1, B2, Bn 이렇게 열로 쪼개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곱을. 얘를 얘로. 됐죠? 그 다음에 유사하게 이번에는 앞에를 행으로 쪼개요. 이렇게. 얘가 숫자 아니에요. 1행, 2행, m행입니다. 행. 그거랑 이렇게 B를 곱해주면 여기 B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곱해지는 된다. 이렇게 해도 성립이 됩니다. 해보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A, B의 첫 번째 열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A의 첫 번째 열 할 때 행이랑 계속 B 첫 번째 열들이랑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게 이거지 뭐. 그렇죠? 두 번째 열도 마찬가지고. 얘도 해보세요. 똑같아. 행렬 곱 정의 때문에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행렬 A 이렇게 있고 X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AJ를 A의 J번째 열이라고 한다면은 자, AX는 어떻게 됩니까? AX는 우리 두 행렬 곱이거든요. 이렇게 한 거. 그거 쭉 얘죠. 그리고 얘 이렇게 됩니다. 맞죠? AX 곱한 거.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얘가 지금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 요 행렬들의 합으로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X 첫 번째에서 X1이 다 공통이니까 X1을 뽑자 이거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열만 남아요. 첫 번째 열에다가 결국엔 X1배 한 거. 그게 얘지. X 맞죠? 첫 번째 열에다가 X1배 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열에다가 X2배 한 거, N번째 열에다가 XN배 한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AX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 AX라는 표현은 자주 쓰겠죠. 그렇죠? 우리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앞에 나타내면 AX는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AX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쓰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요 A의 열들로 쪼개서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1차 결합이라는 것은 적당한 상수배하고 더한 그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맞잖아요. 적당한 상수배해서 더한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개수가 뭐다? 이 X 성분들이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AX라는 N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에?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예제 볼게요. 세 집합 U, A, B 있습니다. A와 B의 포함 관계 쓰시오. 이랬어요. 자, U는 얘죠. 요런 꼴 애들 모아놓은 겁니다. A, B, C 실수. 그 다음에 A는 Y들 모아놨는데 Y가 X에다가 이런 애들을 다 곱한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네요. 그쵸? 근데 그 X가 그럼 누구냐? U에서 다 가져온 거네. U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런 애들을 곱한 거를 다 갖고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U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다가 요런 애를 다 곱한 거를 다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랬을 때 A와 B의 포함 관계. 이거는 그러면 A하고 B가 어떤 형태의 원소들인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Y가 A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Y는 어떤 꼴이라고요? 자, U에 있는 원소 A, B, 0, C 요거에다가 0, 0, 0, 1 이렇게 곱한 거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 B, 0, C 이런 꼴들 다 모아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B에 있는 원소 얘는 C는 역시 A, B, 0, C U에 있는 원소에다가 이번에는 2, 0, 0, 1 이렇게 곱해놓은 거. 그러면은 2A, B, 0,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 B, C는 여기서 당연히 임의의 실수겠고요. 뭐 아무거나 다 상관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더 넓은 거예요? 누가 더 포함 관계가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기죠. 그렇죠? 이런 꼴들은 다 이런 꼴 안에 포함이 되지. 근데 이런 꼴이라고 해서 이런 꼴일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됐고 같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같지 않겠네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애도 있으니까 스트릭트하게 크죠. 얘가 진 부분 집합이 되겠죠. 됐죠? 참고로 집합 A, B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같다는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같은 말이에요. 근데 포함은 되나 같지는 않다. 그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봤고 또 기본적인 성질들 보겠습니다. 자, 요것들은 다 우리가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자, 다음 연산이 잘 정의되는 적당한 크기의 행렬 ABC 상수 KM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같겠지. 어차피 뭐 성분끼리 더하면 그 안에서 자리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실수의 덧셈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요. 결합 법칙. BC 먼저 하고 A 하나, AB 하고 C 하나. 어차피 이게 다 더하면 안에 그 성분이 실수체에서의 그 결합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되겠죠. 또 역시 근데 이게 뭐요? 이 곱에 대해서 결합 법칙은 또 됩니다. 이런 거 보이려면 다 성분 놓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런 번잡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4번, 5번 이건 분배죠. 그렇죠? 덧셈에 대해서 곱을 분배하는 거 그거 다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상수 분배하는 거. 행렬 분배. 상수는 뭐부터 곱해서 해도 상관은 없겠고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됐죠?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거의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결합 돼요. 곱셈에 대해서 결합은 됩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분배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0행렬 5 이렇게 나타내고요. N차 정방 행렬의 주 대각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 원소들이 모두 0인 행렬. 여기 정방 행렬인데 여기 대각 성분만 다 1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0인 거. 그런 행렬을 단위 행렬 혹은 항등 행렬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IN 이렇게 쓴다. 이거는 이제 몇 차 정방이냐 그걸 나타내겠죠. 혼동의 소지가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i로 나타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성질이 요거. A에다가 어떤 행렬에다가 이제 영행렬 더했어요. 그거는 A가 나오겠죠. 다시. 영행렬은 뭐 성분 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A에서 A를 빼면 또 영행렬 나오고. 그렇죠? 영행렬에서 A 빼면 마이너스 A고. 영행렬 곱하면 영행렬 되겠죠. A 행렬에다가 상수 곱했는데 그게 영행렬이래요. 그러면 상수가 0이든지 아니면 행렬 A가 영행렬이든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i에다가 항등 행렬 곱해요. in. 혹은 i에다가 왼쪽에다가 im 곱해요. 그래도 a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노트로 하나. 첫 번째, 크기가 m 곱하기 n 실수 성분으로 하고 있는, 자, 요게 요 기호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건데, 행렬들의 모임이다는 거. 매트릭스 행렬들의 모임인데 크기는 m 곱하기 n인 행렬들의 모임인데 성분은 다 어디서 가져왔냐? 실수체에서 가져왔다. 그럼 복소수체에서 가져오면 여기 C, 유리수체에서 가져오면 Q 그렇게 바꿔주면 돼요. 크기 정해주면 되는 거고. 어쨌든 m 곱하기 n 행렬, 모든 성분이 실수인 m 곱하기 n 행렬들의 모임, 얘를 이렇게 씁니다. 어떤 책은 또 여기다 매트릭스 MAT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책마다 기호가 다른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나타내겠고, 자, 요 행렬 집합에다가 행렬의 덧셈 연산 잘 정의되죠? 얘네들끼리 맞죠? 자, 요거 어떤 애가 될까요? 어떤 대수적 구조를 가질까요? 덧셈에 대해서 뭐 잘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아까 뭐예요? 결합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항등원 가져요, 안 가져요? 같죠. 영행렬 같습니다. 여건 가져요, 안 가져요? 같죠. 맞죠? 여기 2번. A에다가 뭘 더하면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가? 그 나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한 거. 걔가 바로 나의 여건이 되는 거죠. 덧셈에 대해서. 어쨌든 같죠? 따라서 뭐가 된다? 교환도 되고 따라서 아벨 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행렬의 크기 같아요. n차 정방 행렬이에요. 성분 실수를 하고 있고, 행렬의 덧셈 잘 정의됩니다. n차 정방 행렬들끼리. 그리고 이제 뭐도 정의되냐면 행렬의 곱셈도 잘 정의돼요. 얘네들끼리 곱하면 다 얘네들 꼴 맞죠? 그렇죠? 얘는 단위원을 갖는 환이 된다. 연산 두 개. 그렇죠? 단위원은 누구예요? 단위원은 유니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얘기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당연히 영행렬이지. 행렬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항등행렬, 단위행렬이다. I, N. 얘가 된다. 자, 환은 이제 연산 두 개 같죠. 근데 이제 곱셈에 대해서는 뭐가 안 돼요? 가환환이 될까? 안 된다는 거. 가환환은 아니다. 가환은 안 되고요. 됐죠? 그래서 덧셈 아벨군이고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아까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대수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대수 때 이제 당연히 언급이 될 거고요. 다시.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맨 처음 한 정리 있죠? 그죠? 요거. 연립일차 방정식은 해가 없거나 하나의 해를 갖거나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서브노트로 볼게요. 자, 연립일차 방정식 AX는 B라고 합시다. 요거에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해가 한 개면 뭐 증명할 게 없어요. 그게 결과니까. 그렇죠? 해가 없어요? 측면 끝. 해가 한 개예요? 측면 끝. 그럼 그게 아니면 해가 두 개 이상이면 이 말이죠. 그럼 뭘로 빠져야 돼요? 그런 결과를 갖고, 그런 조건을 갖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빠지면 증명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X는 B에 해가 두 개 이상일 때 해가 무수히 많음을 보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인 거니까 X1, X2를 AX는 B의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갖고 어떻게 무수히 많은 해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건데, 자, X1, X2가 AX는 B의 해니까 넣으면 성립이 돼요. 그래서 AX1도 B고 AX2도 B예요.
그러면 어떤 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 바로 동차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A 뭐식이 넣었더니 0벡터 0이 나오도록 0행렬이 나오도록 0벡터. 그거는 누구겠어요? 얘하고 얘를 빼면 되겠지. 맞죠? 따라서 그 뺀 애를 x0라고 할게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ax0 넣으면 ax1, ax2 뺀 거예요. 얘도 b고 얘도 b니까 0행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0벡터가. 그쵸? 따라서 요 x0는 무슨 해? 동차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동차해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실 어떤 실수차 뭐 예를 들어 2를 곱해요. 2x0 두 배 한 거. 2x0는 동차해다 아니다. 동차해지 뭐. 이 여기다 곱해봤자 2는 밖으로 상수배 빠지니까 어차피 이게 0벡터인데 계속. 그렇죠? 3을 곱하든 루트 3을 곱하든 뭐 1.8을 곱하든 뭐 뭘 곱하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도 동차해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바로 요렇게 해를 구성을 할게요. x1 플러스 kx0. 요거 넣으면 자 A 분배하면 요거죠. 맞죠? 근데 요게 지금 0벡터입니다. 따라서 K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냥 요거는 B고요. 그래서 B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얘도 해다 아니다? 해다라는 거지. K는 어떤 숫자가 돼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해가 지금 일단 무수히 많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동차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정리가 n차 정방 행렬 A에 기하행 사다리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 기하행 사다리꼴을 논의를 하는데 뭐 정방 행렬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가정이 n 정방 행렬일 때 이 말이에요. 자, n차 정방 행렬 A에 기하행 사다리꼴을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모든 원소가 0인 그 영행 있죠. 영행을 갖거나 아니면 항등행렬이다라는. 정방행렬이 있어요. 정방행렬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막 기본행 연산 시장에서 기하행 사다리꼴로 딱 바꿨어요. 기하행 사다리꼴 만들 수 있죠. 무조건 유일하게 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걔가 딱 바꾸고 나더니 결과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행을 갖거나 아니면 단위행렬로 딱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됐죠? 정방행렬일 때. 자, 요것도 증명 우리 서브노트로 볼게요. R에 A의 기하행 사다리꼴이죠. R의 마지막 행이 영행이에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영행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쌓으니까 마지막부터. 근데 마지막 행이 영행이에요. 그럼 증명할 게 없지 뭐. 영행을 어쨌든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증명 끝. 그렇지 않다면 이제 마지막 행이 영행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행이 영행이 아니란 얘기는 모든 행이 영행이 아니라는 말. 이제 영행은 없었다라는 말. 그렇죠? 그러면 다 모든 행이 뭘 갖는다는 말? 선행 성분 1을 갖는다는 말. 근데 기하행 사다리꼴의 규칙을 지켜주면서 가져야 돼요. 그러면 선행 성분 몇 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n개를 가질 거예요. n차 정방이니까 선행 성분 n개를 가질 건데 1이 이렇게 막 놓일 거라는 거지. 근데 행이 몇 개밖에 없어요? n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없어요. 그냥 대각 성분의 1, 1, 1, 1 이렇게 이쁘게 딱 들어가야지 여유 갖고 얘가 이쪽에만 있어도 야, 나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쵸? 너무 몰입했나요? 아무튼 예. 자, 예.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기하행 사다리꼴이니까 여기 다 0이라는 거지. 나머지 다. 이쪽도 다 0. 0, 0, 0, 0. 그런 거 뭐예요? 단위행렬이 나올 수밖에 는 없다 이거지. 됐죠? 그 내용이에요.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하나 또 소개를 할게요. 바로 전치행렬이라는 건데 트랜스포즈라는 거 우리 또 이것도 자주 보게 될 건데 자, 행렬 A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A의 전치행렬 A 트랜스포즈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트랜스포즈에 T자 따와서 어떤 책은 또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요 A 트랜스포즈의 성분 IJ번째 성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JI번째 성분이 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예로 A가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2 곱하기 3행렬이다. 그럼 A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바뀌어요. 원래 2 곱하기 3인데 3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요게 어디로 갈 거니까 이게 3이라는 게 어디로 갈 거니까 얘는 뭐예요? 1행 3열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트랜스포즈? 3행 1열로 가는 거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로 간다 이거지. 여기로 3으로 간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얘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돼. 뒤집어진다. 그래서 행렬 사이즈가 바뀌게 되고 요게 트랜스포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렇게 해주는 건 트랜스포즈 연산을 취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성질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A 트랜스포즈 했는데 그 행렬에 또다시 트랜스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 대칭시켰다가 또다시 대칭시키는 거니까 뭐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얘는요. 행렬을 더 했어요. 거기다가 트랜스포즈 했어요. 그거는 각각 먼저 트랜스포즈 하고 더하는 거랑 같겠지 뭐. 그쵸? 먼저 더하고 트랜스포즈. 어차피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에 요거 곱했어요. 트랜스포즈 했어요. 그거는 트랜스포즈 한 거의 곱과 같은데 이게 주의할 게 뭐다?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요거. 다소 얘는 조금 직관적이지는 않죠. 요거까지는 직관적이에요.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건 직관으로 생각하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얘는요. A에다가 상수배 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했어요. 그거는 트랜스포즈 먼저 한 다음에 상수배 해도 같겠지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1, 2, 4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만은 3번은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요거 한번 증명 갈게요. 자, 뭐 보여야 돼요? 두 행렬이 같음을 보여야 됩니다. 두 행렬의 상등, 아까 뭐라고요? 뭐가 같아야 돼요? 일단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행렬이 같음을 보일 때 일단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또 대응하는 각 성분이 같더라. 그렇게 두 개를 보여야 행렬의 상등을 같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A, B가 이제 구체적으로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A는 M 곱하기 P 사이즈, 그 다음에 B는 P 곱하기 N 사이즈라고 하죠. 왜냐면 일단 곱이 정의가 되어야 하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이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A, B 얘는 행렬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N이 되죠. 여기 갖고 결과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트랜스포즈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바뀌죠? N 곱하기 M 여기 사이즈가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 B 트랜스포즈 얘는 행렬 크기가 N 곱하기 P가 되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P 곱하기 M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 곱하면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곱하게 되면 N 곱하기 M이 돼요. 따라서 두 행렬이 크기가 같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각 대응하는 성분이 같다라는 거. 그래서 A, B 트랜스포즈 이게 좌변 행렬이죠. 좌변 행렬에 IJ번째 성분을 볼게요. IJ는 이미 IJ번째 성분을 보자. 자, 그거는 AB 트랜스포즈의 IJ번째 성분은 AB의 누구? JI번째 성분하고 같다 이거지. 자, 곱한 거에 JI번째 성분 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인덱스는 K로 줄게요. A에 JK, B에 KI, 그리고 K는 1부터 아까 그 공통 AB 공통이 어디예요? P까지 올라간다. 기억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변하고 엮어야 되거든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따라서 자, 시그마는 일단 1부터 P까지 그대로 두고 자, 얘네 둘의 여기에서의 곱은 누구 곱? 여기에서의 곱은 실수 곱. 그러면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환이 가능. 그럼 얘를 앞에다 쓸 건데 요거를 우리가 트랜스포즈 형태로 쓸게요. B 트랜스포즈에 뭘로 바꿔줘야 돼요? IK로 써야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에 KJ 이렇게 써야겠지.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또 다시 곱으로 나타냅시다. B 트랜스포즈라는 행렬하고 A 트랜스포즈의 곱이다 아니다? 곱인데 어떤 성분? KK 인덱스 같고요. 1부터 P까지 올라가고 I, J번째 성분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I, J번째 성분이다. 여기서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M까지
어느 숫자든 상관없다. 무조건 여기 성립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뭐예요? 뭘 보인 겁니까? AB 트랜스포즈하고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두 행렬이 같음을 보인 것이다. 자, 그 다음 장까지 우리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이제 대각합이라는 연산입니다. 트레이스. 자, 요 대각합은 일단 정방행렬일 때 정의가 돼요. 정방행렬. 아까 트랜스포즈는 정방행렬일 필요는 없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요 대각합이라는 연산은 정방행렬일 때 정의가 된다. 왜냐하면 당연해요.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할 거거든. 그럼 대각 성분을 더한다는 얘기는 정방행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방행렬 A의 대각합 트레이스 A 이렇게 씁니다.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요거는 바로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하는 거. 시그마로 나타내면 요렇게. 됐죠? 대각 성분을 다 더한 거예요. 자, 성질. 크기가 같은 정방행렬 A, B 상수 K에 대해서 답이 성립한다. A 트랜스포즈 했어요. 아까 트랜스포즈 전치. 그 다음 그거의 대각합이나 A의 대각합이나 어떻게 써요? 같이 뭐 트레이스 해봤자 대각 성분은 이게 대칭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상수배 했어요. 그 다음에 대각합을 하나. 대각합을 먼저 한 다음에 통으로 그냥 K를 곱해버리나. 그렇죠? K가 어차피 분배될 거니까 같겠지. 그 다음에 더하거나 뺀 다음에 대각합을 해요. 대각합 먼저 하고 더하거나 빼요. 같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다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 곱한 거. 그 다음에 BA 곱한 거. 요거는 일반적으로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다른데 뭐는 같다? 트레이스는 같다라는 거.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자 같은 크기의 정방행렬이라고 했는데 A, B 곱하는 게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크기가. A가 만약에 M 곱하기 N, B가 N 곱하기 M이에요. 요런 크기다. 만약에. 그러면 AB 곱도 잘 정의가 되고 BA 곱도 잘 정의가 됩니다. 맞죠? 이렇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논의할 수는 있어요. 같지 다른지는. 근데 같다라. 이것도 된다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정방일 필요는 없구나라는. 어쨌든 AB, BA 요거의 트레이스는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1, 2, 3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4번 요거는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일게요. 행렬 크기를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스 AB. 자, 요거는 누구를 다 더한 거라고요? AB의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한 거라고요. 대각 성분은 몇 개 있어요? AB가 몇 바이 몇입니까? M 바이 M이에요. 따라서 M 개 있겠죠. I는 1부터 M까지 AB의 II 요거를 다 더한 거.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요거 곱 나왔거든요. 곱의 성분. 그것도 시그마로 바꿀 수 있죠. 일단은 얘는 그대로 두게 앞에. 얘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요거. 자, 얘는 인덱스 K로 가겠습니다. K는 1부터 가는데 자, I 번째 성분은 그러면 A의 IK, B의 K, J인데 I 같은 거 지금 이렇게. 맞죠? 그리고 K는 1부터 우리 그 공통 N이죠. 공통 N. N까지 올라간다. 맞죠? 요거. 자,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지금 이게 무슨 합이냐면 유한합이에요. 이게 무한합이면 모르겠으나 유한합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부터 더해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따라서 K는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M까지. 요거를 I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더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요건 어차피 실수곱이니까 자리를 바꿀게요. BKI, 그 다음에 A, IK.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시그마 그대로 두고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 곱이죠. 누구? B하고 A를 곱한 거죠. 근데 무슨 성분? KK 성분. 맞죠? 그래서 BA 곱한 거에 KK 성분이라. 자, 그럼 BA 곱한 것이 K 1부터 N까지 올라가요. 이게 뭐죠? BA 곱한 행렬에 대각 성분들을 다 더했다는 말이지. 대각합이지. 트레이스 BA.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요거 예제까지 할게요. AB-BA 뺐는데 I3 됐어요. I3는 3차 단위 행렬 말을 하겠죠. 요거를 만족하는 3차 정방 행렬 AB가 존재하는지 판정하고 그 이유 쓰시오. 이랬습니다. 존재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뭐 어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존재성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하나 제시를 하든지 저거를 하는 구체적으로 얘를 하나 제시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또 타당한 이유를 달아줘야 되는 거죠. 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뭐 모순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저런 행렬이 요런 행렬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요런 행렬이. 자, 방금 한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거 이용한다면. 아까 A, B, BA 관련된 거 있었거든요. 트레이스. 자, 이게 곱은 다를 수 있으나 뭐는 같다? 트레이스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트레이스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일 거거든. 근데 오른쪽은 트레이스 1, 1, 1 이렇게 있으니까 3이겠지.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존재한다면 AB-BA 그 다음에 트레이스 I3 이게 같을 거라는 같은 행렬에 트레이스 취했으니까 당연히 같아야지. 근데 이제 우변은 3인데 요게 자 트레이스는 이렇게 쪼갤 수 있죠. 트레이스는 이렇게 쪼갤 수 있다. 근데 요게 같다라는 거 방금 앞에서 우리가 한 거지. 그쵸? 그래서 모순이 된다. 0하고 3이 같다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